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바꾸고 Q&A. 자, 댓글부터 좀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자, 보시면은 황리치님 질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XRP 서큘레이션 서플라이 관련된 거를 질문 주셨네요. 전체 뭐 공급량 관련된 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검색되는데 XRP는 지금 뭐 리프사 기간 판매 물량, 유동성 공급 목적 풀리는 물량, 제드 판매 물량 등이 시장에 얼마만큼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자, 직접적으로 리프사가 직접 나눠주는 건 없어요. 예, 다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해서 아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드 판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빗썸이라는 사이트 가시면은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예, 저는 편의상 빗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회를 할게요. 여기 가시면은 닉네임으로 계정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코스탠드라는 닉네임을 가진 계정이 있는데, 이거 검색하시면 바로 이게 제드가 파는 물량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오늘도 이 제드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 오늘도 170만 개를 팔았네요. 어제도 170만 개 아주 열심히 팔고 있죠. 이 제드 나쁜 새끼. 보시면은 이거를 다 계산하시면은 제드가 뭐 한 달에 얼마 팔았는지 계산이 다 되세요. 그래서 이 계정에서 나간 거를 계산해 내시면 되는데, 계산은 박종근 0109322063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 계산은 제가 데이터 리플 API라는 걸 설명드린 적 있죠, 여러 번. 자, 여기에서는 쿼리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황리치님이 그런 거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2월달 동안 이 계정에서 빠져나간 XRP, 그게 이제 제드가 판매한 걸 테니까 2월 동안 그걸 알고 싶어.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플 데이터 API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어디 보자. 페이먼트, 겟 페이먼트, 겟 어카운트 페이먼트,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걸로 봅시다. 자, 대신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하는 거를 왜 이렇게 짭니까 물어보는 거를 설명하다 보면 오늘 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혹시나 모르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질문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HTTP 형태로 URL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쿼리를 만들고, 어드레스 부분은 주소니까 바로 이 타코 스탠드 주소를 넣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조회도 나와요. 뭔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기 힘들죠, 이거는. 지금 아까 이 보였던 거를 이런 식으로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형태로 해갖고 출력을 다 해주는데,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이 파라미터 값들을 이용해서 보는 거죠. 자, 파라미터 값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느낌표 주고, 스타트가 이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 보고 싶으면 2020년, 스타트는 2020년 2월 1일 0시 0분 0초. 왜냐면 우리는 그 제드가 2월달 동안 다 판 거를 보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드는 오늘날로 하면 되겠죠. 2월 21일 23시 59분 59초로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설정은 다 됐어요. 2월 한 달 동안이죠. 오늘날까지. 이거 타입은 당연히 나간 거예요. 저 계정이 받은 게 아니라 저 계정에서 밖으로 나간 거, 판매한 거를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포맷 우리가 쉽게 보려면은 CSV라고, 아까가 제이슨이거든요. 저거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CSV 형태로 엑셀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넣어요. 엔터 눌러. 그러면 엑셀 파일로 떨궈주죠. 그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읽어냅니다. 짠 하고 나왔죠. 그죠? 2월 한 달 동안 시간이랑 다 써있죠. 시간. 그러니까 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맨날 팔았어요. 한 번씩.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볼 거예요. 얼마나 팔아제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전환해주고, 자, 여기 어마운트, 양이죠.
이거를 다 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다 도해봅시다. 썸을 하는 거예요. 는 썸 하고 요거를 다 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딱 나왔죠? 아이고 이거 단축키가 딴 걸로 바뀌어 있어서 그렇죠? 자, 보기 쉽게 천 단위 구분을 해주고요. 자, 나왔네요. 자, 2월 1일부터 2월 21일 2월 21일이 아니죠? 2월 20까지 2월 20일까지 2월 한 달 동안 제드가 판매한 건 2200만 개 정도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간에 만약에 뭐 2013년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리프사가 제드한테 법적 소송 이후에 본인들이 제드 물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대신 판매를 해줬거든요. 제드가 원하면은. 예, 그래서 그 합계량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하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예, 그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보고 갑시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합시다. 14년부터 해보죠. 예, 그 최종 그 파이널 세르먼트가 14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 합시다. 14년 이때부터 하고 리미트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많을 거예요. 다 출력 못할 것 같긴 하네요. 한 1000으로 하고요. 이게 맥시멈입니다. 이 엔드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다 표기 안 될 것 같은데. 자, 나왔고요. 볼게요. 얼마나 많이 팔아지겼을까요? 자, 시간을 봅시다. 2014년 3월부터도 있네요. 이때부터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커런시가 그게 아니네. XRP가 아니네. 네, 요거부터 봐야 되는데 위에 쓸데없는 데이터 꼈네요. 이거 USD도 필요 없고 XRP만 보면 되는데 이게 다 나오나요? 다 나오네? 가 아니네요. 잘리네요. 그러니까 1000건이 넘어요. 판매한 게.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가 100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을 추려내갖고 합산하면 제드 20기가 얼마나 팔았는지 답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계산해봅시다. 얼마나 팔아지겼나 총. 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봅시다. 네, 여기서 BTC 다 빼고 XRP만 놔두고요. 나는 제드가 싫어. 아, 진짜 오지게 많이 팔았네. 욕 나올 것 같네요, 진짜. 이 사이코 같은 놈, 진짜. 사이코 후레쉬 같은 놈. 야, 오지게 팔았구만, 진짜. 난 네가 싫다, 제드야. 아, 이거 힘드네. 여기다 그냥 더 할게요. 그냥 옮겨놓고 더 해버릴게, 썸을. 쉽지 않구만요. 아,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 어이가 없구만. 아이고, 많이도 팔아갖고 진짜. 뭐야, 얼마나 팔았어 너. 자, 잠깐만요. 서식. 100만 1000만원. 자, 5억 400만 개. 일단은 여기다 옮겨놓읍시다. 자, 6월 25일까지 5억 400만 개 정도 되고요. 2000 몇 년이었죠? 진짜 오지게 많이 팔았구만. 아, 화나네 또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아, 열받아. 네, 6월 25일까지 했죠. 6월 26일부터 하면 됩니다. 2019년. 뭐 이렇게 많이 팔아제꼈어, 나쁜 놈아. 자, 6월 26일 0시 0분 0초. 네, 됐죠? 그래서 다시 나머지도 추려내서 더하면 이제 제드가 리프사의 소송 이후에 총 판매한 게 합산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놈. 다 나왔죠? 나머지는 다 XRP 테니까 그냥 바로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는 썸. 어차피 계산해 내도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 거의 2억 개 팔았네. 남은 기간에 엄청 오지게 팔았구만. 샹놈의 새끼 정말. 자, 요거예요. 나왔어요.
한 7억 개 팔았구만. 야, 이 징한 놈 진짜. 네가 싫다 제드야, 나는 네가 싫어, 정말 싫다 나쁜 새끼. 7억 개. 자, 제드가 7억 개나 2014년 3월부터 팔아 제껴놓고는 한다는 얘기.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리프사를 망하게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XRP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판매한 거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변을 했었죠, 인터뷰 때. 샹놈의 새끼. 자,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말이죠. 자, 일단은 2014년 3월부터 오늘날까지 제드가 7억 개나 팔아치웠다는 거. 네, 각각 팔을 때 가격은 모르겠어요. XRP 개수로는 지금 몇억 개? 7억 개. 자, 그리고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제드, 라센.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드가 변명한 게 얼마나 뻥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드가 말한 거는, 자, 자, 데이비드 슈왈츠가 왜 제드가 회사를 떠났느냐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라센이랑 키워드를 빠야 되나? 레프트. 그거 지웠나 본데? 제드 맥칼럽 떠난 거 스텔라?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자, 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다가. 왜 제드 맥칼럽 스텔라, 리프사를 떠나가고 스텔라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여기 했는데, 여기 써있죠. 제드가 리프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했다고요? 페이스북에 기브어웨이를 하고 싶어 했다. 근데 리프사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드가 쫓겨나고 처음에 한 게 뭐라고요? 이거 안 돼갖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스텔라를 만들었는데, 여기 써있죠. 클론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XRP 그 당시에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죠, 똑같이.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써있죠. 제드는 어떻게 했다고요? 트라이트 덤프를 시도했다고. 그 XRP를 키컬리 빠르게. 그래서 리프사가 어떻게 했나요? 덤프 시도하니까 리프사가 액티드 뭐라고 했죠? 스탑 힘이라고 돼 있죠. 로우슛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그 행동을 막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2014년이랑 2016년에 두 번이나 법정 공방을 펼쳤어요. 제드랑 리프사랑. 그리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프사한테 오히려 고마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드 XRP 그때 다 덤프했으면은 낮은 가격에 다 팔았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비하면은.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은 제드는 그때 어떻게든 팔아치우려고 했지만 리프사의 법정 공방 때문에 막혔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부자가 된 케이스다, 아이러니 케이스다, 이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엿보이는데 그놈은 진짜 리프사 망하게 하려고, 앙심을 품고 망하게 하려고 덤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건 오히려 리프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저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나는 리프사 망하게 하려는 적도 없고 자기가 팔아서 가격 하락하는 적도 없다,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할 뿐 아니라, 더군다나 그 당시에 팔았으면은 오늘만큼 부자가 못 됐을 텐데 리프사가 막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됐거든요. 엄청난 부자가 됐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드 맥칼럽이. 열받네. 볼 때마다 열받네. 진짜 와, 이 될 놈은 된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제드 맥칼럽을 보면 딱 그래요. 저 때 이 사기꾼 놈이 다 팔아치웠으면은 이렇게 부자도 안 됐을 텐데, 어메이징해 진짜 제드 맥칼럽.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황리치님 질문 주신 건 이제 시장에 풀린 거, 그리고 에스크로에 남아있는 것도 궁금하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API 가면은 XRP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원하는 거 뽑아낼 수 있어요. 어디였지? 눈에 왜 안 보이죠?
눈이 나빠졌네?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아이, 깜짝이야. 네,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리플.com에 요거 API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네, 영어 없이 제이슨 형태로 나오니까 안 되겠죠? 이거 좀 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또 만듭니다. 만들고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죠. 스타트를 오늘날로 하죠. 2020년 아니다. 가장 최근 2월 1일부터 합시다. 0시 0분 0초 하고 엔드 이렇게 안 보이죠? 눈이 침침한가? 그래서 2월 20, 23시 59분 59초 잡아주고요. 기간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리미트는 그냥 1000으로 잡아주고요. 보기 편하게 포맷은 여기 CSV 여기도 나와있죠. CSV나 JSON 가능하다. 요거 만들어서 누르면 나와요. 보기 편하게 CSV로 떨궈줄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엑셀로 펴보면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쭉쭉쭉 확대해서 보면은 2020년 2월 9일 0시 0분 0초 기준으로 총 토탈 서플라이는 트랜지션 코스트로 날라간 걸 빼면은 보기 편하게 이것도 1000단위로 끊어놓고 보죠. 자, 보시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999억 9108만 3433개가 남았네요. 지금 보시면은 한 주 동안에 한 5000개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코스트로 빠졌다는 거예요. 5100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줄어서 오늘날 한 900만 개 정도 XRP 레저가 시작한 후에 트랜잭션 코스트로 900만 개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돼서. 자, 그리고 지금 디스트리뷰트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 걸 얘기해요. 풀려 있는 거는 437억 3477만 6327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월 2일 거, 한 주 전 거죠. 비교하면은 대략 2600만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 사이에 2600만 개가 시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제드가 팔고 그 다음에 뭐 리프사가 이제 다이렉트 세일로 판매하거나 그러면 그거 합쳐서 2600만 개가 되겠죠. 한 절반은 제드 거가 되겠네요. 제드도 꽤나 많이 팔았죠. 이번 달에 벌써 220만 개, 아니 2200만 개가 팔았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분산 안 된 거, 리프사가 홀드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 홀드한 거에는 제드 물량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크로에 묶여 있는 게 497억 개 남아 있고요. 보시면 한 주 만에 지금 에스크로가 거꾸로 늘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달에 풀린 에스크로 다시 집어넣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9억 개 늘었죠, 다시. 그러니까 1억 개 남기고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조회가 가능한 거죠. 자, 이거 닫고요. 이거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피라냐 잡으러 아마존 가자고 데빌님 하셨는데요. 피라냐 뭐예요? 먹는 건가요? 물고기인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네. 자, 존님이 16이라고 적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요. 자, 최인규님이 미래를 보는 해안 요즘은 뭘 하시나요? 하는데 데이비드 슈왈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데이비드 슈왈츠 맨날 트위터나 하고 있겠죠. 일도 하고 있겠고요. 근데 트위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드마님, XRP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전에는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은행 및 기업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게 이윤 추구와 또 다른 변화 추구가 싫어서 그렇다고 봐도 되나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뭐냐면은 리프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왜 안 됐냐면은 개인정보 문제. 왜냐면은 덱스를 활용하는 리플게이트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퍼블릭 레저잖아요. 모든 게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싫다. 이거 또 하나는 뭐죠? XRP라는 암호화폐. XRP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XRP가 암호화폐인 게 문제죠. 규제상 은행이 이거 직접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걸리니까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프사가 이 전략은 이것 때문에 막히는구나, 시중은행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꾼 게 바로 리플레터크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명칭 자체가 컨버전스 돼서 사라졌지만 예전에 뭐 엑스커런트도 있고 페이먼트 솔루션이죠, 엑스라피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별도의 폐쇄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었죠. 리플레터크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서야 이제 은행들이 쓰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버 더 레인보우님 질문. XRP 유동성이 증가하면 가격은 꼭 상승하네요. 유동성이 증가해도 XRP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좀 더 보고 나서 이제 답변 드릴게요. 타 유튜브 방송에서 가치화 가격에 대해 듣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유튜버는 XRP 현재 가격이 낮더라도 리프사가 일을 잘하고 있으므로 리프사 가치가 올라가면 XRP 가격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짚고 갈게요. 자,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리프사도 그 얘기는 하지만은, 자, 증권 이슈 문제 때문에 이런 비유 많이 쓰잖아요. 리프사는 그냥 컴퍼니고 XRP는 리프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화폐지 우리 그 자체, 우리 주식이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비유를 하죠. 중동에 있는 석유 회사가 파는 석유가 그 회사의 주식이냐, 이 비유를 하죠. 실제로 그 비유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신 것처럼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석유 회사에 만약에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석유는 그 석유 그 자체로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수요의 변수를 주는 게 뭐 정유, 시설 같은 게 파괴돼서 시장이 석유 공급이 잘 안 될 때, 이제 수요는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죠.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뭐 어디 뭐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뭐 미국이랑 마찰이 나서 뭔가 분위기 안 좋아갖고 막 싸우기 시작한다. 그래도 막 올라가죠. 공급 문제 때문에. 또는 시장에서 이제 석유를 쓰고 싶어하는 뭐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수요가 갑자기 창출돼서 늘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석유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에 달려 있는 거죠. 리프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사라면 별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논리는 이거는 완전 틀린 얘기고요. 이런 논리는 리프사의 주식의 경우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리프사 가치가 올라가서 시리즈 C 투자도 받고 상장되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도 오르게 될 텐데, 똑같은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님도 주식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레인보우 님이 얘기했듯이 저 역시도 리프사 가치가 올라가는 게 XRP 가치가 같이 오를 거다, 이거는 틀린데, 리프사가 일을 잘함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일을 잘함이 만약에 유동성 증가라던가 XRP 브릿지 볼륨을 창출하는 그 일을 잘하는 거면 XRP에 연관이 있겠죠. 그 선순환 사이클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유동성이 스타트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수요인, 오디의 수요인 볼륨이 창출될 거고, 이게 창출되면은 마켓 메이커들은 시장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본인들이 오더북을 제공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수요가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하나의 시장을 규모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외환시장과 똑같아요. 외환시장도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른다, 이 모델을 만든 건데, 꼭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존의 외환시장 모델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그런 뭐랄까요, 존재를 썼잖아요. 암호화폐라는 걸 썼잖아요. 기존에 법정화폐라는 걸로 이루어진 외환시장과 동일한 게 아니라 얘는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똑같은 모델링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환시장에서는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그냥 페어링이잖아요. 나도 법정화폐, 너도 법정화폐. 시장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컨셉이 다르거든요. 내가 브릿지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 모델과 뼈대는 외환시장의 모든 것들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소재인 암호화폐를 썼다는 점, 그리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한 컨셉 자체도 약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질문할 때 제가 드린 답변이 항상 그거였죠. 똑같이 외환시장에서의 모델링을 똑같이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그 외환시장과 본인들이 만든 이론상을 볼 때는 당연히 유동성이 늘고 볼륨이 생기고 그러면은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오르는 건 맞을 텐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해야지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목표가는 없지만 그걸 확인하는 게 내 목표고 그게 확인되면은 나는 길게 존버할 생각이 있다.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그 얘기를 설명드리면 확실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변 드렸고요. 태미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 마켓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는데 그쵸, 시장 규모에 대해서 그때 외환시장이라던가 무역금융 관련된 거 말씀드린 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나 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태미님이 또 댓글 주셨네요. 월요일인데 수고하셨어요. 늘 감사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분위기가 별론데 자, 건강을 우리 개개인들이 잘 챙겨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이어서 태미님이 또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니까. 자, 그리고 괴상한 코인 나오지 말고 XRP 쓴다고 확정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댓글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거는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봅시다. 아까 정재훈님이 분노하셨었네요. 제드 때문에. 아, 태민님도 계셨었네요. 반갑습니다. 어라. 아, 망해서 돈 있는 거보다 안 사서 달나라가 있는 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쵸. 그것 또한 스트레스긴 하겠죠. 근데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있죠. XRP가 만약에 저렇게 실사용도 안 되고 있고 뭔가 비전도 없고 IMF랑 뭐 회의를 하거나 중앙은행이 그렇게 XRP 그러니까 리프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테스트 안 해보고 전혀 결과물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 절대 안 들 거예요.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막 내가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막 달나라를 간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프사가 막 중앙은행 여러 군데랑 같이 일도 하고 IMF 그런 조언 위원회에 껴갖고 막 조언도 하고 실제로 사진도 찍고 레가르드가 직접 언급도 하기도 했잖아요. 서클사랑.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진짜 왠지 안 갖고 있으면 달나라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이거 조금만 들고 있어도 나중에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되게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왠지 그게 불안한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결과물에 따른 이것의 가치를 내가 평가했을 때는 이게 몇백 원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오늘날 몇백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더 막 갈등하게 하고 이거를 팔고 뭐 10스캠이든 뭐든 간에 오늘날 일단 가격이 오른 애들을 가져야 되나. 근데 괜히 팔면은 갑자기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괴로워하죠.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참. 제드 물량은 이제 방법이 없나요? 질문 주셨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뺏을 수도 없고 제드가 설령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될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얘는 죽을 때까지 그 1.5%씩 매일 매각을 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프사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쓴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못 팔게 하고 하루에 저렇게 퍼센테이지 제한을 둬서 판매하게 하면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 규모만 있다고 하면 저 정도 물량은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맨날 판매해봤자 가격에 영향을 못 줄 거다. 예, 시장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패드나우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뭐 딱히 지금으로서는 디테일한 게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들, 과정들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미연준 역시도 다른 나라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그리고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IP를 쓰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목이 잠깐 타갖고 사과 주스 좀 마실게요. 네, 제가 말이 없으면은 지금 사과 주스 마시고 있는 거니까요. 양해를 해주세요. 분산 투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강대표님 질문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리프사랑 제드랑 뒷거래가 없을까요? 이런 뭐랄까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있을까요? 뒷거래가? 뒷거래가 있을까? 전 모르겠어요. 뭐 가능성만 따진다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리프사와 제드가 어떤 거를 노리고 서로 뒷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전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네. 그냥 그거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보지 않고, 리프사가 워낙 제드를 싫어한 만큼 제드를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태프님이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서는 고려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야지 둘이 손을 잡고 뭔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할 텐데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복숭아 주스 없어요. 물량 돌리기요? 물량 돌리기 어떤 식으로 돌리기요? 네, 저 감이 안 오는데 종이님이 얘기하신 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돌리죠? 한마디님이 이제 패드나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또 질문 주셨는데, 패드나우가 XRP와 연결 관계성이 있나요? 질문 주시는데, 혹시 제가 중앙은행 관련된 거 요점 설명드릴 때 그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상세히 설명이 나 있는데요. 결국에 리프사가 중앙은행한테 원하는 거는 XRP 주면서 이거 쓰라는 게 아니라 IP를 써달라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네. 물론 그 이면에는 결국에 노리는 건 이제 XRP이긴 하지만, 일단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건 영국 중앙은행한테도 그렇고, 지금 스텔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마스, 싱가포르 중앙은행, 뭐 캐나다 이 어비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 중앙은행한테 꼬시고 있는 거는 ILP 사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사례가 있긴 해요. 작은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이미 리플렛 멤버처럼 돼 있죠. 그 자료가 IMF에서 공개가 됐고요. 알찌님이 그 얘기도 하셨네요. 스텔라 재단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저 관심이 없어갖고. 제가 보유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모르거든요. 저기 감자바우님이 이제 스텔라룸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감자바우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전 본 적이 없어갖고 모르겠어요. 지금 스텔라 재단이 어느 상황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뜯기죠?
지금 사과 주스 한 팩 다 먹고 두 번째 팩을 까고 있는데 이거 되게 안 뜯어지네요. 이러다 어제처럼 쏟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뭐야 이거. 안돼. 아 됐다. 자, 그 중앙은행 이제 관련된 거를 질문 주시니까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IMF 아니요. 힐리아 보고 요거다. 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IMF에서 2018년 11월 13일 날 프리젠테이션 한 겁니다. 이 인도 쪽 담당하는 이름 뭐 사바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오타겠죠 당연히. 2018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거는 IMF, 여기 보시면 IMF 주소잖아요. IMF. 오르가니제이션, 오르그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사모아 세션 2라고 달려 있는데 저 사모아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미 리플렛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리프사 하고 있는 거, 뭐 어떤 거를 뭐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 어느 걸 막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줄줄이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 굳이 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가면은 우리 산탄데르가 원페이 FX도 만들고 아까 같이 봤었죠. 그리고 우리 커미티에 막 이런 엄청난 보아나 막 스탠다드 차터드, 미쓰비시 뱅크, 웨스트팩, 막 산탄데르 막 미조 막 이런 거 다 있다. 이런 것도 자랑 한번 해주고 엑스라피드 쓰면 이 뽕맛이 장난 아니에요. 이만큼이나 절감이 돼요. 70%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프리펀드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노답이다. 중간에 디지털 에셋 XRP 갖다 놓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하면서 그게 바로 엑스라피드인데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뒤에 가면은 자 보시면은 리프사가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노베이션 시킬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아일랜드 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섬나라, 퍼시픽 어디입니까? 태평양. 그 모델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엑스커런트 이런 거 갖다 글로벌 페이먼트 막 된다. 막 설명을 하죠. 이러면서 막 그림을 그려내요. 이렇게 구성도를. 그러다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센트럴뱅크가 이제 리플렛에 이렇게 커넥트 되면은 그 나라 도메스틱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중앙은행 연결하고 중앙은행 통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리플렛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하면서 보시면은 실제 사례를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일랜드 섬나라, 아일랜드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사모아라는 곳 그리고 피지라는 곳, CB는 센트럴뱅크를 얘기해요.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연결해서 리플렛 잘 쓰고 있다 하잖아요. 그 나라 중앙은행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섬나라들이 어디 있는 건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은 되게 커 보여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마제도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지도를 쭉쭉 줌아웃 시켜서 당겨 보면요, 점점 코딱지가 돼가죠. 코딱지, 더러운 코딱지, 코딱지가 돼서 살짝 여기 호주가 보이네요. 호주가 이만한데 저 섬나라는 요만해요. 코백이에요. 자, 그래서 좀 더 줌아웃 시켜서 우리나라도 보입니다. 대한민국. 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죠. 여기에 사모아라는 나라가 있고 저희 중앙은행이 지금 이미 리플렛 멤버고요. 자, 그래서 피지란 것도 어디 있는지 봅시다. 근처에 있겠죠. 섬나라니까. 보자. 야, 여기 있다. 사모아 이 정도? 사모아의 한 8배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어차피 피지 역시도 이렇게 줌아웃을 쭉쭉쭉 당겨보면은 제주도보단 크네. 그래도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제주도보단 커요. 제주도의 한 18배?
예, 대충 짐작했을 때 그 정도 되네요. 어쨌든 이 두 섬나라가 지금 이미 리플렛 멤버란 겁니다. 그래서 IMF에서 프리젠테이션 했어요. 이 내용 갖고. 자, 중앙은행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두 나라 네트워크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받느냐 리플렛의 파워를. 이러면서 2018년 11월에 13일날 가서 뻥뻥 자랑을 했죠. 자, 그렇습니다. 요거예요, 원하는 거는. 아이고, 박종호님. 여기서 왜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정치는 정치 채널 가서 하시고요. 노.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보신 것처럼 중앙은행한테 원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직접적으로 원하는 건 뭐다? ILP를 써라. 아까 보신 엑스커런트가 ILP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LP를 써라. 그러니까 리플렛을 쓰던지 아니면은 IP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 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서 음흉한 웃음으로 리프사가 노리는 거는 그거 쓰면 넌 XRP를 쓸 수밖에 없다. 넌 걸려들었다. 함정카드 발동 이러면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XRP 144만원 갑니다. 아님 말고 쿨하시다. So cool.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I'm no cool,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거의 다 먹었네요. 오디오 볼륨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까요? 비쏘 보이시나요? 얼마 전 지난주에 처음으로 3천만 개를 돌파했었는데 얘네 지금 오디오 볼륨으로 4천만 개 돌파했어요. 지금 한 주 한 주 성장이 장난 아니에요. 이 추세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1,000만 개씩 증가해갖고 한 3월 말이나 4월 초 때 하루에 1억 개씩 찍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런 식으로 성장 좋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20% 이상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멕시코 송금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체 20%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이 추세로 가면은. 물론 이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돼야 20% 이상은 너끈히 달성하죠. 20% 보면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주에 1,000만 개씩 는다고 가정하면요. 잠깐만요. 지금 몇 주 지났죠? 한 대충 10달 남았다고 계산하고. 리플마니아님 후원 4,700원 감사합니다. 리플마니아님 감사합니다. 역시 믿고 보는 방송.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도 감사합니다. 그냥 시고 서생일 뿐이에요. 자,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출근 안 하시나요? 출근하실 때 아닌가? 저희가 밤일 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봅시다. 10달 한 달에 한 4점 몇 주라고 봐야 될 텐데 그냥 타이트하게 한 40주 남았다고 가정하고 한 주당 1,000만 개니까 그러면은 4억 개가 느는 거거든요. 그럼 대충 한 5억 개라고 해봅시다. 이거 사실 4점 몇 주라고 계산하니까 5억 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오늘날 가격으로 따졌을 때 지금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10배가 좀 넘죠. 근데 오늘날에 이게 한 7.5%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70%까지 먹을 수 있는 건데 전체 굉장하죠. 이러면 굉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나라까지 통로가 열리고 그러고 이제 성장을 하면은 오디오 볼륨 많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올해 연말까지.
근데 이 새로운 통로 개통 논다는 거는 도대체 언제 놓을지 모르겠네요. 말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실제로 2020년 돼서 새로운 통로가 열린 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3월이 돼가고 있는데 또 막 생각보다 우리 기대와 다르게 늦게 새로 통로를 여는 게 아닌가 되게 약간 우려도 되긴 해요. 너무 좀 느린 것 같아갖고. 자, 코인스 PH도 볼까요? I'm no cool,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자, 아유 왜 또 느리냐? 동시에 BTC 마켓도 열게요. 호주 것도 열고. 아, 열렸다. 얘도 한 1000 몇백만 개 정도 유지하고 있겠죠.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제 예상으로는 그래요. 감으로는. 볼륨 꺼내고요. 1220만 개 정도 찍었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거는 진행 중이고 어제는 1220만 개 찍었다는 거. 그리고 BTC 마켓은 좋았다 아주 그냥. 보시면은 아예 압도했죠. 이제 비트코인 꺼지라고 했죠. 지금 거의 그거죠. 옛날에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볼륨에 밀렸는데 오딜 때문에 제꼈고 왕위를 이미 계승했죠. 이 거래소 내에서는. 빗소도 이미 했고요. 그 와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우리 아서스 왕자 그 대사 왕위를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이거. 계승했죠 여기는.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ODL이 열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왕위를 계승해버리면은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도 제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꼈어요 이제. 여기선 안 돼 이제 비트코인도. 역시 투기가 실수요를 이길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금융권의 비즈니스의 이 볼륨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같이 봤지만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이 투기 시장 돈 돌아다닌 거요? 껌에 껌값도 안 돼요. 먼지 털끝만큼도 안 됩니다. 외환시장 돌아다닌 금액을 따졌을 때. 근데 지금 리프사는 그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시장에. 그걸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환시장 1% 먹어도 오늘날의 투기 볼륨 다 합쳐봤자 완전 먼지 덩어리일 겁니다. 먼지 덩어리.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기회가 있습니다. 확실히. 미래는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엄청난 넓고도 넓은 기회 땅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암호화폐들 투기놀이 하고 있을 때 뭔가 실제적인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투기놀이입니다. 투기놀이인데 리프사는 한 발 앞서갖고 지금 실질적인 유스케이스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추세로 아까 계산해봤지만 계속 이어져서 성공을 한다면은 저 넓은 땅, 드넓은 땅,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세계, 그 세계를 땅을 다 가져갈 수 있으면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Succeeding your father. 그쵸. 영어 대사 그렇게 하죠. 아이씨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태민님 후원 감사합니다. 태민님 후원 14원 감사합니다. 네, 왜 갑자기 후원을?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금액 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원이라고 떴는데. 자, 근데 아이씨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제가 설명하느라 못 봤는데 어쨌든 되게 뭐 경제적으로 힘드신 상황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전 처음 해보셨다고요? 아니, 처음의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멸망시키겠다고요? 애매하다. 사실 지금 폐렴 바이러스 있잖아요.
우한폐렴 또는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지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긴 한데 저는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또 정치랑 또 얽혀 있어요. 이놈의 정치가 뭔지 참 안 얽혀 있는 게 없어. 죄다 정치랑 얽혀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모든 문제가 다 정치화돼서 그 각 당 지지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본인 가치관이나 본인 생각이 옳다고 믿는 바를 당연히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야가 빠져갖고 우리 국민들을 편을 갈라놓고 싸우게끔 만드는 게 정말 저는 정치인들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 관련된 것도 사실 정치화돼서 많이들 싸우고 계시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정말 좀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다만 이제 이런 뭐 정치적인 거 싹 물기 빼고 이 바이러스 파급력에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봤는데 그게 있대요. 여러분들 그 뭐죠?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해갖고 코로나 같은 게 지금 우한폐렴 또는 코로나로 부르는 이 친구가 그런 건데 이제 동물들 통해서도 전염이 되고 그게 사람한테도 공용되는 바이러스 이제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인 동시에 이제 변형성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변태가 탄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완전 변태로 탈바꿈해서 굉장히 막 약한 바이러스 빌빌대다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변모하는 막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뭐냐면은 아직 연구가 덜 끝낸 바이러스. 그 뭐죠?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하는 데서 제작한 걸로 아는데 그 채널에 뭐 의료 전문가들도 나오고 빌 게이츠도 나와요. 나와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 인류가 연구를 끝내고 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가능성,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파악한 게 전체의 5%도 안 된대요. 나머지 95%가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우리한테 감염이 될지 안 될지 또는 치명적일지 이런 거를 하나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미지의 바이러스니까 이게 감염됐는데 막상 감염됐는데 별거 아니야. 그러면 다행인데 문제는 감염됐는데 다 막 그 옛날 흑사병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면 인류가 휘청거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95%나 남아있어요. 우리 인류가 연구 끝낸 거 5%도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우한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라고 부르는 게 그 95%에 속하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점이에요. 그 점. 왜 폐렴밖에 안 되는 거에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막 더 지금 긴장해서 상황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각각의 이제 생각이나 상황에 맞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객관적인 사실은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한폐렴 또는 코로나라고 부르는 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우한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라고 부르는 얘네들이 연구가 끝나서 파급력이 얼마나 할지 우리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변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데까지 전 인류에 막 컨트롤 안 될 정도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연구가 끝날 때까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이라고요? 저 치명적인 남자인가요? 치남인가 치남? 치명적인 남자. 아니다. 치도남이라고 해야 돼. 치도남. 네, 치명적인 도시 남자. 네. 네, 그 뭐 음모론도 있죠. 중국에서 지금 연구하던 화학무기로 쓰려고 하던 바이러스가 유출된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있죠. 근데 그 진위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중국만이 알고 있겠죠. 중국만이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최초로 그 바이러스 감염자 확인된 사람이
실제로 뭐 박쥐에서 나왔다는 얘기하는데 그 박쥐 식용으로 팔던 그 시장에서 얼마죠? 38km인가 40km인가 떨어져 있는 지점에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 뭐 간 적도 없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 우한에 있는 그 이제 해외에서 그 황무기를 연구할 걸로 추측하고 있는 뭐 연구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망할 중국. 욕 나오네요. 제드 같은 놈들. 니플 가격이 더 치명적인데 그러네요. 보이스톡으로 꼬셨다고요? 네, 박힌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립력은 알아줘야 돼요 진짜. 뭐야 환율이 1200원 넘었어요? 오마이갓. 그죠? 아니 근데 이거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렇게 돼야 우리 국민들 우리 다 행복해지는 거니까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처럼 막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야죠. 평안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테스트베드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라빠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니 난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놈들이 약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이 감염이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다 감염되라. 솔직히 중국에서 통제를 잘해버리면 중국만 감염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만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시켜버리면 다른 나라 역시도 경제적인 타격을 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중국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시진핑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작자예요. 그 인간은. 우리만 피해를 볼 수 없으니까 일부러 풀어서 다른 나라도 감염시켜갖고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자. 경제적인 타격도 다 같이 받고 그래야 우리의 상대적인 손해가 덜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위인으로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통제하지 말자. 정말 싫다. 치킨 먹방이요? 네 맞아요. 아재님 얘기하신 대로 이 바이러스 빨리 정리되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껴있긴 하지만 그거 다 떠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잘 막아져갖고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뭐 생각들이 다 다르셔갖고 약간 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의 소재를 가려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맞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개선도 하고 책임도 필요하다면 물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지금 논하기보다는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그때 가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잘못 중에서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물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막 누가 잘못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그때 가서 각자의 소신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어떨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여러분들 또 역시 이 주제는 얘기하면 안 돼. 정치적인 게 엮여서 사실 건강 문제라 우리 일반적인 생활과 밀접한 문제긴 한데요.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서로 거북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하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제 진짜 각자의 스스로의 몸을 잘 챙겨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뭐야 저분 또 왔어?
아, 왜 자꾸 오는 거야? 하지 마요. 여기서 이러지 마. 그러니까 본인이 알겠어요. 특정 그걸 지지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와서 막 하지 마세요. 저는 그네 누나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정치 색깔이 진짜 없어요. 저는 특정 당은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데 박근혜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잘못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만해요. 제 채널에서. 자, 뭐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으려나요? 얘기하는 동안에. 오랜만에 스테반 토마스가 글을 올렸네요. 뭔데? 잠깐만. 아프리카 뭔가 잠깐만요. 이 BRCK라는 회사에서 뭐야 웹사이트만 쓴 거잖아. 난 또 뭐라고? Connecting Africa to the Internet. 이건 뭐 하는 회사죠? 한번 볼까요? 코이사와 이제 미팅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봅시다. 케냐입니다. 케냐하고 팔로워가 꽤나 있는데 18,000명이나 있네요. 뭐 하는 회사인데? 디지털 이코노미 툴. 모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얘네 그거네요. 지네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네트워크 인터넷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인가 보네요. 야 모자르프랑 협력하더니 아예 아프리카 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여러분들 인터넷은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이미 인터넷이 잘 갖춰져 있고 그 기존의 모델대로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같은 선진국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인터넷 초기 때의 그때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프라가 덜 갖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얘네 이런 인프라들 갖춰질 때 코회사가 개입을 해서 이쪽 아프리카 인터넷은 아예 애초부터 웹 모네타이제이션 기반으로 그런 게 갖춰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이미 했네요. 했어. 와, 이런 식의 협력은 되게 괜찮네요. 네. 아프리카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이 친구 자체가 웹 모네타이제이션 모델을 받아들이게 해서,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얘네가 만든 와이파이를 써요. 사람들이 퍼블릭 와이파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요금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월 정액으로 가입해야지 우리가 제공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 인터넷 쓰게 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활용해도 되겠죠. 요금을 쓰는 만큼 리얼타임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자리 잡힌 모델이 있으면 그거를 새로운 모델로 갈아치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미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모델을 밀어내고 새로운 걸로 갈아치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그냥 웹 모네타이제이션 통해서 그런 인터넷이 형성되도록 만들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리프사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자르프 재단이 아프리카에 이런 잘 안 갖춰져 있는 인프라 금융 시스템도 낳고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옛날 투지폰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핸드폰으로도 그거를 디지털 월렛처럼 사용해서 금융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게 모자르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그 기술에 IP가 활용되기 때문에 코이사가 그 기술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합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동시에 코이사가 목표로 하는 그리고 리프사가 꿈꾸고 있어하는 IOV, 인터넷 오브 밸류 그 비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게 바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수단이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접근 방법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얘도 얘기하잖아요. 스몰 스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이 친구는 누구죠? 이 회사의 CEO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스니커헤드? 뭐야? 어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넌?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첫 스텝을 밟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오, 좋아. 드디어 코이사가 잠잠히 있다가 하나씩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네요. 아프리카에 슬슬 진출을 하나 봐요. 안돼 여러분들 잠깐 불안한데 여러분들 혹시 막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정치적인 얘기하면 혼납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혼나요. 네, 저보다 나이 많으셔도 혼내드릴 겁니다. 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알겠죠? 아, 벌써 11시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자항식님도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스텔라 추가된 거요? 그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가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스텔라 추가될 거라고? 꽤 됐을 텐데. 네. 그거 당연한 수준이에요. 네. 추가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수준이죠. 아, 맛집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역시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세요. 정치 얘기는 안 하신 거 보니 센스가 넘치십니다. 그래요, 맞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예요. 조정치 가수 노래 잘하죠? 조정치가 혹시 그 아닌가요? 그 정인이란 여가수 남편분 아닌가요? 기타 치시는 분? 네, 맞아요. 김보사님 오랜만이시네요. 김보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김보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무역대금 말고 송금 분야 소액 있잖아요. 리테일 레미턴스는 송금업체가 압도적입니다. 은행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송금업체가 제공하는 게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 송금업체가 압도적이죠. 리테일 레미턴스는. 근데 이제 무역금융으로 가면은 송금업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권영근님 질문 주셨는데 리플은 추가 안 되나요 하시는데 자, 예, 삼성 블록체인 원래 얘기하시니까 좋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해보죠. 자, 그 삼성 블록체인 원래 최신 버전을 추출해갖고 코드를 또 리버스를 해보겠습니다. 예, 분석하면은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혹시나 뭔가 단서를 코드를 짜다가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래? 제 컴퓨터 상태가 안 좋네요,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시죠?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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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롱. 뭐야, 왜 이래? 무서워. 네, 지금 그 삼성 블록체인 원래 어플리케이션을 추출해갖고 역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네, 지금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그걸 봐갖고 혹시나 XRP나 혹시 차후에 추가할 만한 암호화폐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일단은 XRP 관련된 거를 삼성 블록체인 담당자가 그 삼성 멤버스라는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기는 해요. XRP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 로드맵에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언제 추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스텔라룸에 추가되는 거는 미리 감지를 해갖고 제가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를 드리고 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의견을. 삼성이 그동안에 이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추가하는 암호화폐들은 사실 대비 있는 친구들 위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봤다가 그래서 이더리움이었던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아무래도 대장이니까, 가장 인지도 높고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요. 대비 있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이. 그러고 나서 추가하는 애들 보면은 비트코인 말고는 대비 있는 친구들만 넣었거든요. 트론이라던가 클레이튼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친구들이 실제로 대비 있는 거를 이제 월렛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스텔라룸에는 추가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맥락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모르겠어요. 이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스탠스와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렵습니다. 자, 김보사님 질문 주셨는데요. 무역대금도 송금 분야로 보는 건가요? 리테일 레미턴스는 개인 간 소액 송금만 얘기하는 건지, 은행들이 지금 리프사 협력하는 이유가 리테일 레미턴스보다 무역대금 때문인가요? 은행들한테 개인 송금은 욕심나는 분야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셨는데요. 일단은 무역대금 자체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기업 대 기업입니다. B2B죠. B2B의 특성을 갖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간의 송금은 C2C잖아요. C2C의 성격을 갖지만은 무역대금 자체는 이제 B2B 성격을 갖습니다. 그죠? 기업 대 기업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뭐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물건이라던가. 그리고 리테일 레미턴스는 확실하게도 C2C의 성격을 갖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죠? 금액이 작아요. 이건 금액이 큽니다. B2B로 하는 거다 보니까 금액도 크니까 그만큼 신뢰도 있는 쪽을 통해 처리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리테일 레미턴스 같은 경우는 금액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아니더라도 송금업체, 핀테크 업체한테도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금액이 컸을 때 과연 그런 소규모 업체한테 맡길만 한가? 좀 어렵겠죠, 당연히. 뭐 한번 무역대금 1000억짜리 처리하려는데 여러분 같으면 핀테크 업체에 이걸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핀테크 업체가 이만한 유동성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머니그램 같은 데는. 근데 대부분의 조그만 핀테크 업체들은 이만한 유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한 방에 1000억을 처리할 수 있는 외환으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을 쓰는 거죠.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이 1000억이라는 대금을 처리할 때 문제가 생겨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문제가 생겨도 얼만큼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은행 같은 데 맡겨서 처리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소액이냐 큰 금액이냐 이걸로도 가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해서 갈리는 거죠. 이 레미턴스와 무역대금이, 경계선이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은행들이 이제 리프사 협력하는 게 리테일 레미턴스보다 무역대금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얘기하신 게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 송금 욕심 안 내는 거 아니냐, 은행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페이 FX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 자, 원페이 FX라는 거를 리플렛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산탄데르가 이 어플을 출시해갖고 어느 쪽에 썼죠? 바로 리테일 레미턴스에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나? 여기는 안 나있나 보네. 사실 아나부틴 인터뷰 영상을 보면 거의 확실한데 동영상 눌러볼까요? 동영상 누르면 여기 있다. 요 영상 여러분들 요거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요거 봅시다.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거. For the payments, Santander has launched OnePay. 이거 느려. 왜 느려? 산타는 FX, which is basically offering you as a consumer the 아이고야. same price. I hope I'm right because things change Same every price day. 나왔죠. Last time I checked, you can do FX You can do FX transaction. 이거 This was real time between the UK and continental Between UK and continental Europe. You can actually do Poland, Brazil, Chile. Brazil, So, Chile. 자꾸 끊기네요. Santander, same cost as TransferWise. 뭐라고 얘기하죠?
예, 뭐 영국이나 다른 컨티넨털, 뭐 브라질, 칠레 이런 데 얘기하죠. You can same cost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No. TransferWise라고 되게 유명한 핀테크 업체 있죠. 요거 영국 회사죠. 영국에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얘 되게 어마어마해요. 세계적인 송금 업체거든요. MTO입니다. Money Transfer Organization. MTO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거든요. 에크넘으로. Money Transfer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적이에요. 5위권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얘네들. 근데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리테일 레미턴스는 특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해외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은행 통해서 하는 거랑 핀테크 업체 통해서 하는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핀테크 업체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이 원페이 FX, 즉 리플렛을 기반으로 쓰는 이 원페이 FX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고객들이 산탄데르는 은행이지만 트랜스퍼와이즈처럼 이 핀테크 업체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이 리테일 레미턴스, 이 경쟁력만큼의 똑같은 비용으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기존이 은행은 비용 비싸, 리테일 레미턴스 하는 비용 비싸. 근데 상대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은 비용 싸. 그러니까 리테일 레미턴스 다 여기로 몰리는 거예요. 막 해외로 100만원, 200만원 또는 뭐 600만원 송금 다 일이 몰린 겁니다. 핀테크 업체로. 트랜스퍼와이즈 같이. 은행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페이 FX, 리플렛 기반으로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은 고객들이 핀테크 업체랑 동일한 비용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임 코스트로. 은행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원래는 비용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손을 못 댔는데 이거 블록체인 리플렛 쓰니까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은행도. 야, 핀테크 업체?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어. 한번 경쟁해보자. 이거예요. 리테일 레미턴스 시장에서도 우리 은행이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들어서 야, 이거 한번 써볼래? 내가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봤어. 한번 써봐. 이럴 거면은 파고 FX 같은 것도 안 만들겠죠. 오히려 전문성 강하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확대시키고 있고요.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핀테크 업체들이랑. 어떤 기술 바탕으로? 리플렛을 바탕으로. 지금 그 얘기예요. 김부사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산탄데르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핀테크 업체한테 뺏겼던 시장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쟁력은 리플렛이 제공해주고 있고 그 얘기입니다. 대출은 너무 위험해요. 근데 랑코님 이제 대출로 승부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더 요구하는 분들은 절대로 대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대출이 리스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승부해볼 만하다. 그리고 나는 그 리스크를 뭐 감당할 수 있다거나 나는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해낼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이런 분들은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냥 개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트랜스퍼고 ODA 멤버에서 없어진 거요? 글쎄요.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트랜스퍼고가 지금 딱히 막 쓰고 있는 게 없거든요. 드러나고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뭐 공개된 게 없잖아요. OD에 관련돼서 뭐 많이 쓰고 있다거나 그게 없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최악의 경우는 트랜스퍼고가 리플렛 멤버에서 탈퇴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명단이 사라진 걸로 봐서.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공개되는 게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할 텐데 공개되는 게 없으니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빠밤빰빰빰
드러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도대체 왜 명단에서 사라졌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링크드인을 잠깐 열어볼까요? 트랜스퍼고에 링크드인을 열어갖고 혹시 뭐 지금 채용 중인 인력 중에 그러니까 구인 중에 뭐 리플에 관련된 통합 엔지니어를 구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여전히 리플사의 관계는 돈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보죠. 그런 게 단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화면이 안 보이겠지만 제가 옆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랜스퍼고 지금 채용 관련된 거고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잡이 25개가 있네요. 아니네. 2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있는지 한번 보죠. 10월 잡. 봅시다. 하나하나씩 봅시다. 혹시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없고 당연히 커스터머 서포트니까 고객 지원 쪽이니까 없을 테고 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없고 여기도 없고요. IT 서포트 이거는 그냥 그 직원들 IT 막 컴퓨터나 이런 거 지원인 것 같고요. 프린터 기모 이런 거. 데브옵스 엔지니어, 클라우드 관련된 게 요구사항이 있네요. 서클 CI 클라우드 관련된 거고 디지털 디자이너, 엔지니어링 메이저 언블럭킹? No! 이것도 아니고요. QA 엔지니어 품질 관리 쪽이고 오픈되어 있는 잡에는 야 PHP를 아직도 써? 야 너무한 거 아니냐? PHP 아직도 쓴다고? 고대 유물을? 요즘에 안 쓰는 걸로 아는데 진짜 쓰네? 왜?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잡이 25개인데 지금 뭐 리플사 관련되어 있는 잡 그런 업무를 띄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확인이 좀 힘드네요. 왜 리플사는 OD에 관련돼서 트랜스퍼고 명단을 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PHP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쓰는 걸 본 적이 없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Our customer who runs on April. 뉴으로 바꿨네. 인스타램이 아니라. 뭐야? 얘네도 쓰고 있네. 필리핀이랑 멕시코 구간. 이미 쓰고 있잖아. 얘네들도. 하긴 너희는 무조건 써야지. 투자를 얼마 받았는데. 야 머니그램에 절반만큼 받았는데 너희는 써야지 진짜. 그 그림이 어딨죠 여러분들? 그 OD에 사용자 명단 나와있는 그림 어딨죠? 잠깐만 여기 있나? XIP 자료? 여기 있나요? 그 어디 있는데 아티클 같은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홈페이지 개편되고 나서 제가 자주 놀라오질 않아갖고요. 컨텐트 라이브러리? 여기 있나? 리포트? 리포트에 있나?
트랜스포고 커스터머 스토리 아직도 있긴 하네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ODL에서 빠져 있긴 한데 여기에는 케이스 스터디 아직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예, 사랑하는 사이인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남아 있는 거 보니까. 만약에 계약 관계 끝났으면 여기에서 내렸을 거거든요, 글을. 근데 이게 있는 거 보니까 리플렛 멤버에서 탈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기 남아져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냥 지금 여러 가지 단서를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ODL 명단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기 케이스 스터디 있는 걸로 봐서는 빠진 것 같지가 않아요. 김부사님 얘기하신 거. 자, ODL 가격 상승 논리가 MM이 결국 XIP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가 오더북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상승 시점이 볼륨이 터질 때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보유하려고 XIP 더미를 살 때 가격 경쟁할 때 오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점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제 1600만 찍을 때 안 오르는 게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마켓메이커가 구매할 수 있는 게 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은 OTC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직접 사는 방법이 있고 OTC 통해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보셨지만은 다시 볼까요? 아니 비소가 아니라 이 아까 보신 것처럼 리프사 판매가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봐야 되나? 네. 아까 보신 것처럼 500만 개 또 막 구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도로 구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보시면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스탬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넣고 있거든요. 어제도 600만 개 가까이 넣었어요. 비트 스탬프. 네. 보이시죠? 네. 요거를 봐서는 이거 봐, 비소 막 73,000개 가고 막 코인스페이지 400개 가고 그러면 다 ODL 관련된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보신 것처럼 이 사들인 거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집어넣고 그저께 아니 어제 또 집어넣은 거네. 170만 개. 네. 태그는 요 번호.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제만 해도 7,000은 아니 맞다 7,070만 개가 넘잖아요. 얼마인가요? 7,000이네. 770만 개. 내가 바보같이 얘기했네. 770만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0.3달러 계산해도 금액이 상당하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1,600만 개 하루에 달러죠. 1,600만 달러인데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분 이내에 처리한 게 1,600만이다. 이러면은 아무리 이 정도를 추가로 계속 데려가고 있어도 커버가 안 되겠지만 하루 동안이잖아요. 하루 동안. 예. 그걸 감안한다면 770만 개나 추가했으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겠죠.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미 구매해서 가져간 게 있는데 과연 어제 1,600만 달러를 처리했다고 해서 그 이상이 필요한가? 제 판단으로는 770만 개를 더 가져갔으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계속 회전이 도니까 한 번 처리하고 또 돌고. 네. 만약에 1분 내로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그걸 고려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저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1,600만 달러 어림도 없습니다. 네.
훨씬 더 돼야 돼요. 오늘날 외환시장 돌아가는 거 보세요. 외환시장 금액을 감안할 때는 뭔가 임팩트 있게 확 뭔가 해주려면은 훨씬 더 올라야 돼요. 훨씬. 김보다님 질문 주신 것도 전에 다뤘던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리프사한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노예가 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라는 게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개인 대 개인인데, 우리 같은 개인 대 개인이에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C2C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야, B한테 돈을 줘요. 너에게 투자했다. 그럼 고마워하겠죠. 겁나게 고마우면서 뭐 대여든 투자든 뭐든 간에 어쨌든 뭐 그에 따른 그게 있겠죠. 확실히. 근데 회사 대 회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지분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이란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받는 것도 어떤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 대가로 뭐 지분을 줬던 뭘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받는 쪽이. 그거에 따른 거고, 지분이 전체에 비해 별로 없으면은 뭐 경영권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계약할 때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하잖아요. 뭐 직접 경영에 참여할 건지, 지분을 확보한 회사가, 아니면은 우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옵저버만 하겠다, 사회이사 정도만 자리를 달라 뭐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투자하는 동기도 뭐다? 내가 투자한 돈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 받는 쪽은 그 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대신 돈을 달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5년 뒤에 돌려준다, 뭐 이런 형태의 계약도 있잖아요. 투자 받으면 5년 뒤에 뭐 이익을 얼마, 뭐 최소한 얼마 보장,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다 그런 거죠, 지금 하는 게. 리프사는 머니그램이랑 뉴움을 통해 갖고 ODA를 끌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시장 창출을 하고 싶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 되고, 그리고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투자 돈도 받고, 그리고 ODA라는 걸 써갖고 본인들이 혁신해서 더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맞으니까 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을 원해서 하는 거지 뭐 상대방을 원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이해관계가 맞으면 오늘은 같은 편, 이해관계가 어그러지면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거. 딱 그 정도 관계죠. 활성화되면 큰 소리 친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리프사가 오히려 지금은 약간 더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매달리던 편이 별로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부탁하는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명확하면은 그냥 본인들의 솔루션 퍼포먼스로 승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명확하더라도 신기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은 꼬시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원활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프사는 지금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니그램 투자할 때부터 이미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초기에 이 본인들 자체 솔루션의 파워로 승부하는 건 좀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니그램에 투자를 해갖고 머니그램이라는 세계적인 송금회사가 ODA를 쓰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그냥 순순히 우리의 솔루션 파워만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은 뭔가 머니 파워를 이용해서 같이 형제가 된 애들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끌어들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입증해서 이게 실제로 우리 솔루션이 시장에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해서 너희들이 쓰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ODA 성장 1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한 적이 있냐고요? 예상은 아니고 추세 계산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소가 성장하는 추세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면은 올해 연말쯤에는 어느쯤 되겠다. 이건 사실 예상보다는 그거예요. 추세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냥 추세 유지하면 간단한 산수니까요. 그런 걸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만큼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근데 아까도 사실 추세 계산을 했던 거죠. 지난주 3천만 뚫고 올해 4천만 뚫었으니까 한 주에 1,000만 개씩 늘어난다 볼륨이. 이 추세 연말까지 유지하면 예, 어느 정도 된다 막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까도 대략 50억 정도를 거래하는 거죠 하루에.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하루에 50억 개면은 대단하네요. 기타 소식 있냐고요? 기타 소식 글쎄요. 기타 소식 있을까요? 키타오 회장이 요즘에는 선동을 잘 안 하죠. 네. 트위터 빈도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기가 죽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SBI 소식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기 꺼내셨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 최신 자료 뭐 없습니다. 그냥 4월 되면은 또 새로운 자료가 올라온대요. 네. 4월 말에 이때까지는 막 특별한 소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없습니다. 우리 SBI VC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뭐하고 있나 얘네들? SBI VC 생각하면 진짜 웃겨 죽겠네. 여기 진짜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뭐야? 어? 내가 보는 게 사실인가? 진짜? 여러분들 SBI VC 미쳤어요. 뭐야? 여러분들 얘네 미쳤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원래 이랬나요? 아예 모든 플레이어들이 수수료 무료인가요? 원래는 메이커만 무료 아니었나요? 마켓 메이커만? 근데 여기는 테이커도 무료네? 완전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도 도입해주세요. 수수료 무료 해주세요. 야! 짱 좋은데 우리나라 거래소 뭐합니까? 빨리 해주세요. 와 진짜 좋다. 거래 수수료 다 무료예요. 안 받는데. 야 오마이갓. 잠깐만요. 지금 로그인 중이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봅시다 상태를. 짜잔! 자 오늘날 SBI VC 상태입니다. 자 하루치로 바꾸고요. 사실이냐? 이 볼륨은 뭐냐? 미쳤구만 진짜. 이 빨간 날 있죠. 1월 14일날 하루에 350만 개 거래되긴 했는데 오늘은 지금 하루 거래량이 22만 개밖에 안 돼요. 네, SBI VC의 상태입니다. 오더북도 지금 보세요. 오더북 두껍지가 않아요. 네. 지금 개수죠 이거. XRP 개수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네, 2,000개 정도. 2,000개. 근데 잠깐만 오더북 이쪽이 되게 두꺼운데? 사는 쪽이 되게 두꺼운데요? 말도 안 되게 두꺼운데? 잠깐 얘네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오더북이 지나치게 두꺼워요 이거. 거의 10만 개를 싸줬어요 바이오드에. 이거 얘네 혹시 쓰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오더북의 구성은 그거에는 되게 적합해요. 그러니까 지금 타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얘네 통화기호 어떻게 되죠? 이건가? JPY인가요? 그죠? 일본 엔화 그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통화기호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오더북 위쪽을 써야 되거든요. 아니 잠깐만 아니다. 제가 헷갈렸다. 잠깐. 정신이 없어.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아래를 써야 돼 아래. 이게 오히려 오케이다. 근데 반대로 JPI가 타국으로 가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위쪽 오더북을 써야 돼요. 위쪽. 네. 왜냐면 일본에서 타국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에서 XRP를 사야 되잖아요. 엔화로. 그럼 오더북 아래 거 아니 위에 거 쓴단 말이에요. 위에 거 세로더. 네. 근데 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레미턴스가 많을까요? 일본에서 나가는 게 많지 않나? 하긴 브라질은 비슷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브라질과 일본 사이는 비슷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인플로우나 아웃플로우가 양쪽 다 많은. 멕시코는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타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가는 게 많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좀 우와 이 오더북 여기 12만 개? 왜 아래쪽 너무 두껍게 언밸런스예요. 여기랑 너무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타국에서 OD에 써서 여기 올 때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정도예요. 지금 계산도 해볼게요. 엔화 계산도 해봅시다. 엔화 환율 계산해보면 답 나오겠죠. 환율 지금 30.8 331원이거든요. 지금 얼마죠? 지금 원화로 봤을 때는 얼마죠? 아니 지금 완전 대박이지. 뭐야 이거 진짜 리얼리? 그냥 가서 즉각 사업으로 팔아도 331원이에요. 해외 거래소도 이렇게 안 나와 가격이. 이거 완전 좋잖아요 이거. 331원 정도에 거래할 수 있어요. XRP 들고 가서 바로 팔아버려도. 지금 그만한 오더북 여기 싸주고 있어요 얘네가. ODL 쓰기 딱 좋지 지금 오히려. 해외에서 여기 들어올 때 오히려 이득 보면서 들어오겠다 ODL 쓰면. 진짜 어이가 없네. 네, 계속 팔고 있네. 2080씩. 이거 뭐 재정거래 하는 거겠죠. 지금 계속 팔고 있네 여기 오더북에다. 근데 오더북이 오히려 두꺼워져.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쭉쭉쭉 더 두꺼워졌다. 20만 개까지 늘었다. 얘는 되게 딱 봐도 스프레드는 한 0.89% 정도 됩니다. 레미턴스에 쓰기에 충분히 적당해요. 오더북 되게 두껍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어. 가격도 오히려 손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바이낸스나 해외조차도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한 329원 이 정도 되는데 331원에 달하는 수치로 지금 사주고 있어요 오더북이. 진짜 웃기다. 이거 혹시 입출금이 안 되나요? 입출금 될 텐데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없네. 참 진짜. 입출금 여기 있네. 한자로 입출금 돼 있네요. 이게 되잖아요. 저는 약관동의 안에서 안 되는 거지. 네. 이거 확인된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출금. 하하, 참 재밌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여러 가지로 의아스러운 상황. 김부사님. 리플사가 XBR, X커런트, X라피드 없애고 ODL로 개명하고 통합한 이유가 오늘처럼 중간중간에 멀티업을 쓰므로써 커런트 고객들도 중간중간에 유동성을 공급받겠다는 의지일까요?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보다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X커런트, X라피드, XBR 이런 솔루션 명칭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솔루션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X커런트든 X라피드든 XBR든 X나비든 X뭐든 간에 우리가 돈을 10만원 보내고 싶으면은 그걸 리얼타임으로 오늘날 어느 것보다도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거든요. 그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데 다른 리스크는 없다. 뭐 예를 들면은 해킹 위험이라던가 또는 아니면 규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벌금을 맞을 위험이라던가 이런 특수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 이것만 달성할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 오케이입니다. 그게 X라피드든 XBR든 X나비든 X멍멍이든 X야옹이든 X뭐든 간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 에미 요시카와도 얘기했지만은 그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간 X커런트, X라피드 하면 뭔가 IT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같잖아요. 본인들이
그 막 엑스커런트 마크도 막 이런 식으로 예, 의미를 담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엑스라피드 기호는 이거고 엑스비아는 뭐죠? 뭐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얘는 색도 막 본인들 다 정했어. 이건 녹색이고 이거는 뭐 주황색이고 했어요.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열심히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로고 자체도. 근데 이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별 의미도 없고 친숙하게 가기에는 그냥 에크넘으로 된 On Demand Liquidity 해갖고 ODL로 정한 거죠. 예, 그걸 뭐 페이먼트 나누고 뭐 이지랄 해봤자 소용없다. 리플렛이란 게 있고 여기에서 ODL이라고 세르먼트를 디지털 에셋으로 리얼타임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싹 해버린 거예요 그냥. 실제로도 에미 요시카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니 저 가입됐어요 아재님. 저 아까 그래서 로그인 했잖아요.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입은 가능했습니다. 가입해갖고 아까처럼 로그인해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입은 됩니다. 거래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벌써 12시 돼가네. 자 여러분들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진 않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긴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요. 거의 3시간까지는 아니구나. 2시간 반 정도 방송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쯤에서 시간이 늦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은 뭐 부자 돼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바이러스 판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스스로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별일 없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제가 찾아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뵐 수 있게 된다면은 좋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정상. 그래서 만약에 휴방을 하게 되면은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못 보게 된다면 다음에 방송하는 날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다른 소식들, 얘기들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아뵐게요. 자,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무쪼록 주말 동안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월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뿅.